중국 공산당은 5차, 6차 공세를 지속하였으나 성과는 없고 피해만 늘어나자 더 이상의 공세를 포기한다. (1951년 6월 5일) 소련의 스탈린에게 편지를 보낸다.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은 김일성과 측근을 보내 소련 스탈린을 만나게 한다. 스탈린은 김일성과 만남 이후 휴전으로 의견을 바꿨다. 공산주의 진영은 같은 편인 것 같지만 각자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었다. 중공군은 당시 총이나 총알은 생산할 수 있었으나 트럭, 대포, 전차를 만들 중공업이 부족해 소련 장비를 사서 쓰고 있었다. 공짜로 주는 건 없었다. 그리고 북한의 물자, 원조까지 하고 있었다. 북한에 투입한 중공군 병력도 많을 때는 300만 명까지 투입을 했고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식량과 군복 같은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중국 공산당에게는 부담이었고 그래서 휴전이 필요했다. 전쟁도 대신하고 물자도 지원해 주었지만 김일성은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은 그런 김일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스탈린은 김일성의 뒤를 봐주고 있어서 함부로 할 수도 없었다. 중국 공산당은 하이완 점령 문제도 해결을 하려면 미국과 또 다시 상대를 해야 하기에 서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공산 진영의 연대가 필요했다. 휴전 회담 전부터 양쪽은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고 신경전을 벌인다. 미군은 회담 장소로 원산 앞바다에 있는 덴마크 병원선을 제안했지만 중국 공산당은 개성에서 회담하기를 원했다. 미국은 회담이 열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개성으로 장소를 양보한다. 유엔군은 북한, 중국과 휴전 협정을 할 대표가 필요했다. 미국도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을 했지만 유엔에서 미국의 결정에 반대할 나라는 없었다. 모두가 휴전 협정을 원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휴전을 반대했다. 미군은 개성으로 가기 위해 적의 진영으로 넘어가야 했다.
그러려면 백기를 달고 넘어가야 했는데 공산 진영은 이 모습을 정치적 선전용으로 이용한다. 공산당 진영은 회담장에서도 미군들의 의자다리를 잘라 준비하였고 협상하는 동안 중공군은 미군을 내려다보면서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 정치 선전에 이용하였다. 테이블에 있는 깃발도 유엔 깃발이 높으면 인공기를 더 높이고 서로가 더 높이 경쟁을 했다. 공산 진영은 회담 장소부터 진행 상황까지 심리적 우위를 가지기 위해 계속 신경전을 벌였다. 휴전 협정의 주요 내용은 회의 의제, 군사분계선의 설정, 휴전 후 감시 및 감시기구의 설치, 포로 교환, 외국군 철수에 관한 내용이었다. 군사분계선 문제부터 양쪽 요구사항이 달라 협상이 쉽지 않았다. 협상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자 북한에 압박을 주기로 한다. 북한의 대대적인 폭격과 포탄 공격으로 무력 행사를 한다. 지상에 무수한 폭탄이 떨어지자 중공군과 북한군은 땅굴을 파서 지하로 숨어 들어갔다.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는 미군은 폭격으로 위협을 했으나 중공군과 북한군은 휴전선 근처에서 땅굴을 파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중공군과 인민군은 개미굴 같은 지하 갱도를 만들어 생활하였고 갱도 안에는 지휘실, 휴게실, 취사장 등을 만들어 버티고 있었다. 미국이나 공산 진영이나 모두 협상에서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내려오는 보급을 차단시켜 공산 진영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려는 계획을 실행한다. 하늘과 바다는 막히고 일제시대 일본이 북한의 자원을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진 철도와 도로 시설들이 중공군의 보급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철도와 도로가 모인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양의 폭격을 실시한다. 보급로의 길목을 막아 굶겨 죽인다는 미군의 교살작전이었다. 미군의 폭격으로 도로와 철도가 파괴되었으나 중공군과 북한군도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다. 중공군은 별도의 복구 부대를 운영하면서 폭격으로 부서진 도로나 철도를 빠른 시간에 복구시켜 충분하지는 않지만 유지할 정도의 보급품을 보급하면서 버틸 수는 있었다. 미군의 교살 작전은 1951년 8월부터 폭격이 시작되었고 중공군 보급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으나 전쟁을 끝낼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 이후로도 미군은 지속적으로 폭격을 하였고 북한의 도시 지역에 남아있는 건물은 하나도 없었다. 특히 6.25 전쟁 전 남북한에 화학비료를 공급하던 공장이 있던 원산은 1953년 휴전 직전까지 매일 폭격을 하였다. 화학비료 공장은 화학비료 제조 과정을 조금만 수정하면 화약과 폭탄을 제조할 수 있었다. 7월 휴전 협정 개시 이후 장마로 인해 전투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8월 중순부터 다시 전투가 시작되었고 북한의 안쪽 지역은 지속적인 폭격으로 공격을 하였다. 회담 장소도 개성에서 10km 떨어진 널물리라는 지금의 판문점 위치로 이동해서 천막을 치고 회담을 진행하였다. 판문점은 널물리를 한자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판문으로 바뀌었고 천막 근처에 작은 주점이 있어서 지금의 판문점이라는 지명이 생겼다. 개성은 중요한 땅이지만 옹진반도는 바다도 배로만 이동이 가능했다. 군사분계선 협정은 이에 득실을 따지는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되었다.